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록겁격, 걸록, 월겁 그걸 같이 취급을 합니다. 같이 취급을 양인만 뺀 거예요. 같은 기운 쪽에서 양인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운 내 기운이 센 거예요. 양인은 내 기운이 센 거에다가 흉한 기운까지 있으니까 그 흉한 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 록겁격은 내 기운만 센 거예요. 내가 기운이 세면은 누가 피해를 받아요? 제가 받아요. 제가. 이것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비, 이거는 이제 나죠. 그 다음에 식, 재, 관, 인. 자, 이 중에서 내가 되게 기운이 센 거예요. 록겁격은 내가 기운이 세니까는 피해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극을 하고 있는 제가 피해를 받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관이 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 기운을 이 식신이나 상관이 빼줘서 재를 생해주거나. 그래서 격을 이루는 게 재, 관, 식, 그리고 여기에는 살도 있어야 돼요. 살이 있는 거요. 근데 살이 들어오면은 옛날에 양인은 살이 있을 경우에는 살을 그냥 이용해도 되는데, 록겁격인 경우에는 나한테 흉한 기운이 없고 내 힘만 단지 있기 때문에 살이 들어오면은 살을 극제를 하는 게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이루는 게 관, 살, 재, 식신 이런 것들로 격을 이루어. 인수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운을 넣어주는 인수는 격을 이루지는 못해요. 예,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록겁, 용, 관부터 배웠어요. 록겁격이 관을 사용해서 격을 이루는데, 이때 이 관은 특성이 그래요. 관은 상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같이 힘을 실어주고 보호하는 게 같이 나와줘야 돼요. 인이 보호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제가 생을 해주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을 이용할 때는. 그리고 이 관이 나왔는데 이게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신은 나를 얘기를 하죠. 내가 어느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신강치, 삼기 그랬어요. 삼기라고 하는 거는 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재도 있고 인도 있고, 이거를 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으면서 관도 나오고 재도 나오고 인도 나와서 격을 이루면은 굉장히 귀해진다고. 관 자체를 힘을 실어주는 애와 관을 보호해주는 애가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홀로, 관 홀로 나오고 아무것도 없다. 이 보좌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고관무보 그래요. 고관무보는 격이 깨져요. 별로 격이 성격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관 자체는 이 극상이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관만 나오게 되면 식신이나 상관이 나오면은 격이 바로 깨지거든요. 식신이나 상관이 나오면은. 그래서 고관무보는 되게 싫어한다고. 그런데 이게 병이 들면은 관하고 상관하고 같이 나오면은 당연히 병이 들겠죠. 근데 상관을 이 합거해서 없애주는 게 나오면은 이게 병이 있다가
병이 있다가 이걸 없애주는 약이 있어가지고 구제가 되면은 그거 자체로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있게 되면은 인이나 재가 있어야지 격이 원래는 성립이 되는 건데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약이 있어서 치유가 되면 그거 자체로 관만 있는데도 격이 성격이 된다고요. 매번 격이 그래요. 병이 됐다가 약이 와서 그 병을 제거를 해주면 그것 자체로서 격이 성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관이 2개가 나왔다. 양관이다. 관이 2개가 나오면 이거는 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이 아니라 이거는 살이에요. 살이어서 반드시 관이 2개가 나오면 극제를 해줘야 돼요. 뭐가 좀 극제하겠습니까?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극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쟁정관이라고 해요. 이게 관이 이렇게 같이 나온 것을 서로 정관이 나와서 다투고 있어요. 쟁정관은 반드시 불가. 뭐가 없으면 안 돼? 무상. 식신이나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 정관 2개가 나면 그건 살이기 때문에 극제를 해주는 게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고. 그런 부분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관이었고 살이 나온 경우 2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로껍 용살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살을 극제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제복해 주는 게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이 나왔어. 거기다가 재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살하고 재하고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살이 나왔는데 재가 같이 나왔어. 이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이 병을 치유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살을 제거하고 재만 남겼다 그러면 재 하나만 남겼을 때도 격이 성격이 된다고요. 항상 병을 제거하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살이 나왔는데 플러스 관이 같이 나왔어. 이거는 무조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격을 이뤄?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주면은 이게 합을 하던 또는 제복을 해주던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복을 하던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주면은 이래서 청해진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해두면은 청해진다고 그래요. 청해진다고. 이 관이나 살 하나만 남기면은 이거를 청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격이 살하고 관하고 같이 있어. 이러면 병이 들었죠? 병이 들면은 운에서 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에서 제복하는 식신이나 상관의 운이 제복을 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의 운이 오면은 그때 격이 성격이 되거든요. 성격이 된다고. 그것을 그때 성격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귀가 그때 나타난다고. 귀가 나타나는데 이 귀가 운에 따라서 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귀하지는 않아. 근데 그 운 때만 귀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귀하려면은 명 자체로서 귀격이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변동이 이렇게 있는 것은 되게 귀격인데, 운에서 그 격이 성격이 되면은 사실 귀한 게 오더라도 그만큼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운이 오면은 귀해질 수는 있다. 전체적으로는 운에 의지를 해야 되니까는 별로 귀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살과 관과 이런 부분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재를 해야 돼. 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록겁 용제. 록겁 용제. 자, 재를 이용해서 격을 이루어. 근데 록겁은 내가 되게 힘이 센 거잖아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거기에 나오잖아요. 필수로 수 이렇게 필수로 뭐가 나와야 된다? 상식이 있어야 된다. 식시나 상관이 있어줘야 한다. 그러니까는 내 강한 기운을 빼서 내가 극을 하고 있으니까 내 강한 기운을 빼서 이렇게 해주는 게 식시나 상관이라고요. 식시나 상관이라고. 상식이라고. 그래서 얘가 있어줘야지 격을 이룹니다. 그런데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려면 식신이나 상관 말고 뭐가 있어도 격을 이뤄요? 관이 있으면 격을 이뤄요. 관이 있으면 격을 이룬다고. 내가 힘이 세니까 나의 기운을 제어해주는 게 누구예요? 관인 거죠. 근데 이 관을 가지고 재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은 록겁 용관에서 했으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빠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식신이나 상관 그리고 관 가지고도 격이 이루어진다. 살 가지고는 격을 못 이루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장통제 도통의 명이 있죠. 갑자, 병자, 계축, 병진인데 한번 간단히 보시죠. 갑자, 병자, 계축, 병진. 자, 계일간이죠? 계일간이 작을 해놨어? 그러면은 록겁격이 맞죠? 록겁격에서 병화가 두 개가 이렇게 떴네? 재잖아요, 병화는 재. 그래서 재로 격을 이루는데 재만 나와서는 격을 못 이뤄요. 뭐가 나왔어요? 간목이 나왔지. 간목이 뭐예요? 상관이죠. 간목, 상관이 나왔기 때문에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뿌리도 없어요. 약해. 하지만은 중간에 상관이 얘를 받쳐주잖아요. 생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격을 잘 이룬 거예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룬 거예요. 상관이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록겁 용제인데 2-, 이거는 3이죠. 3-1에 같은 록겁 용제 그리고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이제 록겁 용제죠. 록겁 용제인데 그냥 뭐 생하고가 아니라 변해서 되는 것은 그 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화겁, 록겁이니까 월지가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월지가 화겁. 자, 겁재가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위재 이렇게 되거나 또는 화겁 해가지고 재를 생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되거나 이거는 이제 위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위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위생이라는 건 식신이나 상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또 다른 특별하게 귀한 기운이 있다고. 그냥 뭐 이렇게 생해주고가 아니라 변하게 되면 바로 더욱더 귀해진다 해서 여기는 우, 위, 수, 기 했잖아요. 더욱 귀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욱 귀해진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재로 바뀌는 부분을 한번 봐보죠. 왜 이게 귀해지는지 그거를 이제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미생을 한번 보죠. 기미, 기사, 정미, 신축. 기미, 기사,
정미, 신축. 자, 정일간이 사울에 났으니까는 이게 이제 록급격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재잖아요, 재. 재가 있고 이게 식신이죠. 그래서 재를 이용하는데 식신이 나왔어. 그러면 격은 일단 속격이 돼. 그런데 보세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잖아요. 이 토는 무슨 토예요? 화가 생하는 토는 조토예요, 조토. 조토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불, 조토, 불, 그닥 조토 자체는 그닥 불심영수 이렇게 하나? 조토는 그닥 뛰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조토는 불생 금이라고. 조토는 금을 잘 생해주질 못해. 그러니까 보세요. 조토잖아. 이 식신이 조토라고. 이게 금을 잘 생해주질 못한다고. 그래서 격이 별로 뛰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지에서 사축해가지고 뭘 이뤘어? 금국을 만들었잖아요. 금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겁재가 바로 재가 됐다고요. 재가. 금이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이 재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는 그런 재가 아니라 바로 이 겁재가 바로 변해서 금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조토가 금을 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귀해진 거라고. 이 조토가 금을 생하면은 이거는 귀가 떨어지거든요.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고요. 생하는 과정을 안 거쳤다고. 바로 변했다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재로 변한 경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식신이나 상관으로 변한 경우가 바로 고상사의 명이에요. 이걸 한번 보죠. 경자갑신, 경자갑신. 아주 단순하죠. 격국이 경자갑신, 경자갑신. 경일간이죠. 신월에 났으니까 당연히 록급격이죠. 그래서 재를 이용해서 이게 안에 떠 있는 게 갑이잖아요. 이게 재잖아요. 이건 비견이고. 그러니까 재란 말이요. 재를 이용을 했다고. 재만 나오면 격이 성격이 안 돼. 어떻게 되냐면은 신자 합을 해서 얘도 그렇고 여기는 수국을 만들잖아요. 수국을 만든다고. 이게 내가 변해서 이 겁재가 록급 비견이 변해서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이 된 거라고. 식신이나 상관이 변한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수를 가지고 갑을 생했다면은 금이 생하는 수는 어떻다고요? 동수예요. 차갑다고. 금이 수를 생할 때는 동수라고. 금이 생하는 수는 동수. 동수는 어떻다고요? 불능. 그렇죠. 동수가 생하는 목은 이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이 재잖아요. 수가 나와가지고 재를 생했으면 이 격은 이렇게 귀하지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동수가 아닌 게 내가 변해서 수가 된 거잖아요. 내가 변해서 수가 됐다고요. 동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격 자체가 굉장히 귀해졌다. 그래서 똑같은 록급 용제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식신이나 상관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뭐 식신 상관이 있어가지고 재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해서 식신이 되거나 내가 변해서 재가 됐을 때가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록급 용제인데 이제 그 식신이나 상관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자, 3-2라고 치죠. 자, 록급 용제야. 록급 용제에서 식신이나 상관이 와야 되는데 여기 없어. 불투.
불투 상식. 식시나 상관이 없어요. 식시나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격이 성격이 됐나요? 격이 성격이 안 된다고. 격이 성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난 어렵다. 난 뭐가 어려우냐? 이게 귀를 만들기가 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발탄. 이게 이제 바라는 거죠. 귀가 되는 거죠. 귀가 되는 어떤 것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쟤만 나와가지고는. 하지만은 이게 취부할 수는 있다. 취부. 여기서 취부는 뭐냐면은 귀보다는 좀 떨어진 귀가 아니라 귀는 격국이 성격이 돼가지고 귀해지는 건데 취부라는 것은 약간 귀가 떨어지는 거는 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되느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재 자체가 굉장히 청해지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간두에 천간에 나왔어. 어떻게 나와? 간두에 투 일위 섞이지가 않았어. 잡되지가 않고 투 하나만 나왔어. 하나만. 그리고 플러스 지지에는 어떻게 돼? 지지에 근이 많아. 근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재가 튼튼한 거예요. 재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이 겁재나 이런 것들이 극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가 청하면서 튼튼할 경우에는 귀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떻다? 부자는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떤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격국을 하나 보셨는데 관에서 그 격국이 나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어디에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서 나왔구나. 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전에 하는 예제 중에서 자, 무진, 개해, 이모, 병호가 있었어요. 무진, 개해, 이모, 병호. 자, 임일간이 해월이 났으니까 로급격이죠. 로급격이고 개와 무는 이거 자체는 사라져요. 이 합을 해서 사라지는 거라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 하나밖에 없다고. 재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재가 어때요? 뿌리를 오화 두 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하나만 달랑 나와 있으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되는 거예요. 취부가 되는 거예요. 취부가. 근데 이 사람은 귀를 가졌거든요. 왜 귀를 가졌냐면은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재와 살을 가지고 격이 성격이 안 되고 격이 깨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이 든 거죠. 재와 살이 나오면은 병이 든 거죠. 근데 이 살을 겁재가 와가지고 살을 제거를 해줬잖아요. 약을 쓴 거라고. 병이 들었는데 약을 쓴 거라고. 이게 플러스가 된 거라고. 이게 취부에서 플러스 병이 걸렸는데 약을 쓴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됐다고? 귀를 했다고요. 귀. 단지 부만 하는 건데 이게 뭐 다른 게 있었고 병만 났으면은 취부인데 이 병을 제거하는 약이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귀를 가지게 된 거라고요. 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우리가 화급 위생까지 다 하셨고요. 식신 로급 용제에서 식신이 안 나온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까지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을 하죠. 마지막에 자, 우리 로급 격에서 마지막에는 식신이나 상관만 나와도 귀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예요. 자, 이거는 네 번째라고 칩시다. 네 번째. 로급에
용, 상식. 상식한 경우 재관이 없어. 이제까지 얘기했던 재나 관이 없어. 재나 관이 나오면 뭐 격을 이루는 건 당연할 텐데 재관이 없어. 그런데 상식만 나와도 귀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이루냐면은 록겁은 내가 힘이 세잖아요. 내 힘이 세. 힘을 빼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설기한다고 그래. 설한다고 그래. 그 태과한 걸. 내가 너무 힘이 센데 그거를 그 태과에서 힘을 빼주니까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귀가 되느냐? 아니라고요. 뭐만 된다고? 춘목하고 춘목. 그 다음에 추금. 그러니까 목과 금만 된다고요. 목과 금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이 봉화, 화를 만나면은 어떻다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즉 명이라고 했잖아요. 즉 밝아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 용어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 목화통명이에요. 목화통명.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한다고. 목화 통명이라고요. 이렇게.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한다고요. 목화통명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목화통명. 이 금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금수가 이게 금생수하게 되면은 즉 영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영 귀해진다는 얘기예요. 귀해진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목화통명과 금수 서로 상 적신다. 금수 함 적실한 자. 금수상함은 금이 되게 많고 수가 얼마 없어서 이렇게 찰박찰박하게 금이 적시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격을 이룬다고. 그래서 목과 춘목과 추금이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면은 격을 아주 귀하게 이룬다. 재나 관이 없어도 격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 장원의 명이 있어요. 장장원의 명을 한번 보십시다. 장장원의 명은 갑자병인 아주 단순하죠. 한번 보세요. 갑자 병인 아주 단순한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갑이 인월에 났어요. 록급격이죠. 그게 뭐가 나왔어요? 병화 식신이 나왔죠. 식신이 나왔다고. 목에 아주 강한 기운을 화로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귀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가 우리 춘목이 당연히 식신을 봐서 귀격이 되지만은 그 조후상으로 보자면은 이거예요. 간목이 1월이잖아요. 인월은 1월이라고. 1월이에요. 1월. 물론 이제 음력이 1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력은 아니지만 입춘이 지날 때니까는 음력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때는 차가워요. 이제 막 겨울에서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차갑다고. 그래서 병화를 선호를 한다고. 갑이 병화보다는 정화하고 경금을 좋아해요. 갑은 정화나 경금을 좋아하는데 이 딱 인월만큼은 얘네들보다는 병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더 이것에 플러스 이 개수를 좋아한다고요. 개수를. 근데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개수는 병화를 되게 못 살게 굴어요. 개수가 나오면은 병화가 되게 힘들어요. 병화가 힘들어한다고. 근데 개수를 좋아하잖아요. 얘가 지지에만 있잖아요. 지지에만. 개수. 그래서 이 격은 진짜 있어야 할 것을 다 있으면서 정확하게 있어야 할 위치에다 있는 그런 격으로 되게 좋은 격입니다. 목화통명인 거예요. 목화통명.
두 번째가 그 계묘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금수상함과 관련된 건데 한번 보시죠. 자, 계묘, 경신, 경자, 경진 이렇게 있어요. 계묘, 경신, 경자, 경신. 경일간 신월에 났으니까 당연히 록겁격이죠. 이게 금수상함이라고 예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신자진 이건 반합도 아니고 완전하게 합을 이뤄요. 이게 수국이라고. 이 완전하게 합을 이룬 이 수국은 작은 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수예요. 근데 금수상함에서는 금은 많고 수가 적어야지 상함이 되는 거라고 원래. 근데 금은 천간에 뿌리도 없이 떠 있잖아요. 얘는 뿌리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세 개나 떠 있지만 뿌리는 없어요. 근데 수가 너무너무 많아. 이거는 금수상함호 예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귀했을 거예요. 근데 금수상함으로 귀한 게 아니에요. 이 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특별한 격국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잡격에서 나오는 자, 이거는 금수상함이 아니에요. 금수상함의 예로 나왔지만은 금수상함이 아니라 뭐라고? 정란차라고. 정란차라는 특수격이라고. 경금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나와주면은 이것을 정란차라고 한다고요. 정란차 격이라고. 특수한 격이에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되게 차갑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자진 수를 강력한 수를 만들면은 이게 반대의 기운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화가 생겨요. 내부적으로. 이 화가 여기에 관의 역할을 해서 귀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면 이 격이 깨질 때는 언제요? 깨질 때는 세운으로 뭐가 올 때? 화가 올 때. 화가 올 때 이 사람은 급교하게 이게 추락을 해요. 운이 추락을 한다. 왜냐하면 화가 이 사람의 귀니까. 이것은 그래서 금수상함의 격이 아니라 정란차라고 하는 특별한 격국이다. 그래서 이 예제는 맞지 않다. 신이 지금 뿌리가 아니라고요? 네. 삼합이 완전히 돼서 뿌리가 안 돼요? 네.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합을 할 때 이렇게 삼합을 하는 게 있고 회라고 하죠. 회. 그 다음에 방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유술 이렇게 이러는 이거는 방합인데 방합인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 다 뿌리를 보존을 하는데 이렇게 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자체는 완전히 수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아주 강한 수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 화를 생해오는 거예요. 이걸 관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합은 어떻게 돼요? 이합은 그냥 있죠. 이합. 반합은. 네. 자, 이렇게 마지막에 금수상함은 이게 좀 예제는 좀 그렇다. 하여튼 귀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쉬셨다가 마지막 여기에 취운 쪽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카운트를 합니다. 공부하게. 10분이네. 자, 이제 그 록겁격의 취운을 하겠습니다. 취운. 이거는 이제 대운이 왔을 때 어떤 대운이 좋으냐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취운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격을 나눠야 돼요. 록겁격이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이 록겁격이 이루는 격국들이 이제까지 보셨죠. 소성지국이라고 그럴 걸. 소성지국. 록겁격이 이루는 격들이 이제까지 쭉 있었어요. 용관이든 용재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용식신 상관이든 이런 것들을 나눠 갖고 이 격국을 나눠 갖고 운을 배합을 한다. 그게 분이배지라고. 운을 배합을 해서 그 격국에 맞는 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운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키운을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록겁 용관일 때 어떤 운이 좋으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록겁 용관이야. 록겁이 관을 가지고 격을 이뤘어요. 그런데 관만 나와서는 격이 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뭐가 도와줘야 된다? 재하고 인수가 도와줘야 돼. 둘 다 오거나 재만 오거나 인수만 오거나. 근데 첫 번째는 인수가 왔을 때, 그래서 인이 도와주는 격국일 때, 인이 도와주는 격일 때는 어떤 운이 좋으냐 하는 거예요. 어떤 운이 좋겠어요? 첫 번째, 관은 항상 재와 인이 같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재운을 있어야 한다고. 재운. 인은 있으니까 재운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관 자체를 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운이 와도 괜찮다고요. 인이 역할을 하잖아. 인수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 다음에 비겁이나 비견이나 겁재, 겁비 이렇죠. 얘 와도 괜찮다고요. 왜냐면은 관이 있잖아요. 관이 내 기운을 이렇게 눌러주고 있다고. 얘네들이 와도 관이 역할을 하니까 이런 운들은 괜찮다고. 무슨 운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 관이 인수가 보호하고 있지만은 관하고 합을 하는 글자가 오면 안 된다고요. 관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봉합이라고 했죠. 봉합이라고 해서 관을 합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운이 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칠살이 온다? 칠살이 온다? 관하고 칠살하고 섞이는 것은 되게 싫어한다고요. 안 된다고. 이런 운이 오면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수가 보호하는 록겁 용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 록겁 용관인데 거기서 네. 록겁 미흉이라는 게 뭘 쓰는 겁비, 미즉, 미흉. 미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흉이 되지는 않는다. 괜찮다. 그 다음에 록겁 용관인데 이제는 인수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 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재가 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운이 좋겠어요? 인수의 운이 좋다고요. 관은 항상 재와 인이 옆에서 보태주는 걸 좋아해요. 인수의 운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관성지 식근이라고 돼 있어요. 관성지 치근. 근데 저는 치자가 이제 의미는 통하죠. 치자가 아니라 이게 식 같아. 식근하면은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관성이 뿌리를 갖는 게 좋겠다. 왜? 여기는 인수가 없잖아. 재만 있어요. 관성을 보호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성을 치는 게 오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관성이 강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관성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를 만나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재를 만나면. 네, 그래서 거기에도 유견, 기공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재를 만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죠. 여기서 싫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보호해 주는 게 없으니까 뭐가 오면 안 돼? 상식의 운이 오면 안 돼요. 보호를 해주는 게 없잖아요. 상식의 운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왜 상식지 상모 그랬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모가 아니죠. 모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모는 내가 극을 받고 있는데 내가 세. 그때 모를 쓰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이걸 뭘 해요? 세게 극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해? 승이라고 하죠. 승. 그런가요? 승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승인데 어쨌든 상모랄까 그런 뜻이 있다고요. 이게 식상이 와가지고 관을 치면은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었는데 살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고. 살도 되게 싫어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 살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 세 번째 로껍 용살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살 가지고는 격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대상식이요. 제복, 살을 제복하는 게 같이 있어서 격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 이건 항상 나와 살과 살을 제복하는 것이 세 축이라고. 세 축. 이 힘이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식이 중하다. 식이 중하다 하면은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살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살을 도와주는 게 와야죠. 그래서 조살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살이 중하다. 살이 중하면 뭐가 와야 돼요? 그럼 식신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걸 도와주는 운이 와야 돼요. 항상 이 살과 이걸 제복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삼각이 힘이 맞춰져야 한다. 내가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뭐 한 살이 강하거나 식신만 강해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을 보시면은 된다. 다음에 이 로껍 용살인데 자, 네 번째 옥겁 용살인데 뭐가 와서 격을 이뤘어요? 대제 그랬잖아요. 격이 이루어지나요? 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병이 걸린 거예요. 격을 이루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 병이 치유가 돼야 돼. 약이 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명중에 합살 존재 그랬죠? 합. 살을 합해서 나가고 뭘 놔뒀어요? 재를 남겼어. 이거는 병이 치유된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 격이 성격이 된다고. 귀하다고 이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운을 좋아하느냐? 이럴 때는 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재만 있으면 돼. 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운이 오면 좋겠습니까? 식신이나 상관의 운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상관이나 식신의 운이 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운이 오는 건 당연히 좋죠. 왜냐면 로껍은 되게 기운이 세요. 재를 파극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재운이 오는 거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관의 운이 오는 것도 좋아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극제를 해주는 거야. 관의 운이 오면은. 그렇죠. 좋죠. 근데 그 아래 신왕의 운도 좋다고 그랬네.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은 신왕의 운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신왕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니, 살이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만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더 강한 운이 온다?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은, 야, 합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합살을 깨면 안 되거든요. 살을 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합하죠? 상관이 합해. 상관하고 또 살을 합하는 게 겁재가 합해요. 내가 일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 얘네들을 깨는 운이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신왕의 운이 좋다는 거는 겁재로 얘를 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겁재로 합하고 있는 상황에서나 쓰일 수 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가 나올 거 살이 있는데 합살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 합재 존살 그랬네요. 이때는 이제 재를 없애고 아니다. 합재 존살, 살만 남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는 격이 안 이루어지니까, 살만 남겼으면 격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식신이 있는 경우, 식재가 와서 재를 없애고 살만 있는데 식신이 나오면 당연히 격을 이루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아까처럼 살을 이용할 때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격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어느 한쪽이 약하면 그쪽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식신이 약하면 식신을 도와주고 살이 약하면 살을 도와주고. 로컵 자체는 내가 강하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빠졌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다섯 번째가 로컵. 로컵인데 관하고 살이 같이 나왔어요. 관하고 살이 다투어 투한 경우에요. 경출 이랬어요. 다투어 나온 게. 이건 격을 이룰 수가 없죠. 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래쪽에 합살 유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살, 살을 합해서 없애고 관을 남긴다. 또는 존관, 관을 남기는데 제살, 살을 극해서 관만 남긴다. 어쨌거나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 관하고 살이 나오면 이건 그냥 살이에요. 근데 이게 격을 이루려면은 취청해야지 격을 이루어요. 취청이란 얘기는 어느가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 격을 이룬다고. 근데 이 제거하는 거는 그냥 관이나 살이 아니라 그냥 살인 거예요. 살이지만 청해졌기 때문에 격을 이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상식을 좋아한다고. 네. 상식을 당연히 좋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재도 좋아한다고요. 비견이나 겁재를 좋아한다고. 살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야 될까요?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얘를 보호해주는 것들은 전부 다 싫어요. 그러니까 뭐 인수는 관살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얘기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힘을 실어주는 재나 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싫어한다고. 네? 아시겠죠? 양도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좋지 않다. 양도는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위 양도가 있으니까는 미는 부정이에요. 네. 그래서 양도가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그냥 안 입을 줄 쓰면 되지 왜 미리 어렵게 해서 불을 너무 많이 쓰면 똑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지 아니하게 할 때 미를 쓰더라고. 그걸 안 쓰죠. 그래도 조금 여유를 남겨둬야 돼. 자, 6번째. 너무 뭐라고 질문. 자, 재를 이용한 경우에요. 로컵, 용재야. 재만 나와가지고 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상식이라고 했어요. 상식이 나와가지고 재하고 같이 격을 이루는 상황이야.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고 식신이 있고 상관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재를 이렇게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이 있고, 여기는 인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서 힘의 균형추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인수만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나머지는 내 힘을 다 빼주는 거. 이걸 가지고 격을 이뤘어. 그래서 이쪽이 강하면 여기다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쪽이 강하면 이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디였지? 아래쪽이죠. 재하고 식이 중하면은, 이쪽이 중하면은 인수가 좋다고요. 비견도 좋다고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와 근데 뭐가 안 좋아? 그럼 얘가 기운이 셀 때는 이쪽에 기운을 실어주는 것이 오면 안 된다고요. 재운이 와도 안 되고, 관이 온다는 거는 관은 내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운이 오면 안 된다.
내가 약한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식이 경한 경우 이쪽이 가벼우면 이쪽에도 힘을 실어줘야죠. 그래서 재운이 와도 좋고 이쪽 식신이나 상관운이 와도 좋고. 어떤 운이 오면 안 돼? 비견 겁재운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관의 운이 오면 안 됐다고 했어요. 관의 운이 오면 좋지 않다. 야, 이쪽이 약하면은 관을 가지고 내 힘을 좀 빼주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관 자체는 이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되게 싫어한다. 관 자체 운이 오더라도 내가 격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의 관운이 오는 것은 되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관운이 안 좋은 거예요. 사루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루는 괜찮아요. 내 힘을 빼주니까. 얘네들이 되게 약하죠. 사루는. 관운은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자, 7번째, 7번. 록겁용 상식이라고 했어요. 록겁에서 상식으로 격을 이루지는 못해요. 근데 춘목하고 추궁인 경우에는 격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운은 춘목과 추궁의 얘기가 좀 아니라 일반적인 식신이나 상관이 나올 때 얘기 같아요. 이럴 때면은 재운이 최좋다, 최고로 좋다. 재운이 최고로 좋다. 당연히 내가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게 재운이 오면은, 그 다음에 재로 식신 생재로 생했다가 이게 다시 재를 생해주니까는 이게 격이 성격이 되잖아요.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목화 상관인 경우는 보죠. 목화 통명인 경우에, 목하고 화 통명인 경우에는 이 토재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목이 화를 가지고 격을 이뤘어. 목화 통명이야. 이 토가 나와서 굳이 좋다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 화가 토를 생하기에는 이 목이 이렇게 생해주는 화가 되게 이 센 화, 그리고 그 불길이 많은 화예요. 그래서 이게 토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은 별로라고 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재운이 오면 좋죠. 그 다음에 살력불기라고 했어요. 살이 오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이 오면은 역할을 제대로 해주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이 살을 극대해주니까 당연히 좋겠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뭐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인수가 오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인수가 오는 게 왜 안 좋아요?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깨뜨리는 게 인수잖아요. 인수가 안 좋죠. 관은 좋겠어요? 안 좋다고. 관은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데 관이 오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아래쪽에 명중에 식신이나 상관이 태중에, 그러니까 록겁용 상식으로 격을 이뤘는데 이게 태중에 너무 기운이 세. 뭐가 좋겠어요? 이러면은 이 기운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그럼 뭐가 와서 줄여주겠어요? 인수의 운이 좋다고요. 인수가 좋다고요. 인수. 근데 거기에 재운 책에는 재운이 확실하게 좋다 그래요.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운이 좋을 이유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설기 때문에. 설기는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을 빼는 거는 뭐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있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가 있잖아요. 이거만 있어서 얘가 정말 태중한데 재까지 오면은 내 기운을 확실하게 더 뺍니다. 그래서 아우생화 그래요. 내가 더욱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있게 되면 얘네가 훨씬 더 기운을 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우생화 해가지고 내 기운을 더 뺀다고. 그래서 저는 재운이 식신이나 상관의 운을 빼주는 것은 뭐 확실한데, 그렇지만은
식신과 상관이 태중하다는 얘기 뜻은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근데 재운이 오면 사실은 그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녹곡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힘이 세잖아. 그런데 얘가 태중하다고 했잖아. 태중하다는 내부의 뜻은 저는 그런 게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니까. 책에는 이게 되게 골이라고 나왔어요. 좋다고 나왔는데 저는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